달콤하면서도 새콤한 맛, 아삭하면서도 살짝 부드러워 더할 나위 없는 식감. 후식으로 먹는 과일 중 파인애플만한 게 있을까요? 영어권에서는 열매가 솔방울을 닮았다고 해서 1690년대에 솔방울을 지칭하던 파인애플이란 이름에서 따왔죠. 그래서 솔방울은 졸지에 파인콘이란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영어권을 제외한 곳에서는 대체로 파인애플을 아나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인애플 열매가 어떻게 열린다고 알고 계셨나요? 소나무 열매와 닮았으니 이렇게 코코넛처럼 나무에서 열릴까요? 아니면 감자처럼 이렇게 땅 속에 묻혀있던 걸 뽑는 걸까요? 우리에게 익숙했던 파인애플에 얽힌 비밀, 그리고 추가로 호두와 브로콜리에 대한 비밀까지 여러분이 몰랐던 식물들의 숨겨진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파인애플은 풀떼기에서 열립니다. 심지어 이 녀석은 코코넛 같은 야자나무와 가까울 것 같지만 벼와 더 가까운 식물이죠. 그리고 마트에서 파인애플 하나, 두 개 이렇게 사시죠. 그런데 사실 파인애플 열매는 열매 한 개가 아닙니다. 이 알맹이 하나가 각각의 열매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파인애플은 이 각각의 열매들이 합쳐져 있는 겹 열매죠. 파인애플 꽃이 피는 걸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파인애플은 이렇게 풀 한가운데서 수십 개의 꽃이 피어나고 꽃들은 자라면서 점차 합쳐지고, 이에 따라 이 수십 개의 꽃에서 맺힌 열매가 융합돼 지금의 파인애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의 알갱이 각각에는 씨방이 있습니다. 즉 엄밀히 말하면 파인애플은 열매 한 개를 따온 게 아니라 열매 송이를 통째로 잘라온 거라고 할 수 있죠. 또 재미있는 건 파인애플 꼭지는 줄기의 연장선이라서 이 꼭지만 잘라다가 파인애플로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바나나의 흡알을 잘라 키우는 것처럼 꺾꽂이 방식인데요. 파인애플 꼭지를 물에서 키우면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이를 땅에 심으면 파인애플로 자라죠. 물론 파인애플은 열대성 작물이라 우리나라에선 키우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파인애플이 소화에 좋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는 파인애플의 브로멜린이란 물질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물질은 단백질 분해 효소라서 고기에 파인애플즙을 뿌리면 고기가 말랑말랑해집니다. 파인애플을 너무 많이 먹으면 입천장이 허는 이유도 이 단백질 분해 효소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위는 pH가 매우 낮아서 이 효소가 활성화되기 쉬운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음식을 먹은 후 파인애플을 먹어도 브로멜린이 위 속에서 소화를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인애플은 왜 이런 물질을 갖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파인애플이 사는 지역이 열대 기후란 점과 관련이 깊습니다. 열대 지역엔 곤충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서 파인애플은 자신을 갉아먹는 곤충을 퇴치하기 위해 브로멜린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한 거죠. 가메탄닌처럼 파인애플의 브로멜린 역시 식물의 자기 방어 물질 중 하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곤충이 파인애플의 과일이나 줄기 등을 갉아먹으려고 덤볐다간 이 효소에 녹아버리고 말죠. 더 놀라운 건 간혹 곤충이 파인애플 꼭지에 갇혔다가 파인애플 내 효소가 꼭지의 고인물로 녹아나오는 바람에 곤충은 효소에 분해돼 버리고 곤충의 잔해물은 파인애플로 다시 흡수돼 파인애플의 영양분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조금 과장을 섞어 말하면 파인애플은 얼떨결에 식충식물이 되기도 하는 셈이죠. 어쨌거나 파인애플은 생각보다 꽤 반전이 많은 녀석이죠. 그런데 반전하면 호두와 브로콜리도 파인애플에 못지 않습니다. 먼저 호두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면, 호두는 견과류라서 땅콩처럼 땅속에서 자랄 것 같지만 사실 이 녀석 나무에서 열립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건 호두 안에 있는 뇌처럼 생긴 게 씨앗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은 호두 이 덩어리 자체가 씨앗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겠지만 이 사진을 보면 이해가 금방 됩니다. 이게 호두 나무이고 여기에 이렇게 녹색의 열매가 보이시죠? 바로 이 열매 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호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뇌처럼 생긴 건 엄밀히 말하면 호두 씨앗이 아니라 씨앗 속 장차 식물로 자라날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호두를 땅에 묻고 물을 주고 키우면 이렇게 콩나물처럼 새싹이 자랍니다. 어딘가 어색해 보이지만 합성 아닙니다. 호두와 비슷한 게 바로 밤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밤도 열매가 아니라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가 달린 게 바로 밤 열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밤은 이 가시 열매 안에 들어있는 씨앗이었던 거죠. 그래서 밤도 호두처럼 통째로 심고 키우면 새싹이 자라납니다. 호두와 밤의 차이점이라면 호두는 열매 속에 씨앗이 한 개 들어있고 밤은 열매 속에 씨앗이 2개에서 3개 들어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브로콜리도 반전 넘치는 채소인데요. 브로콜리 식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그 버섯 모양의 오돌토돌한 알갱이가 달린 브로콜리가 안 보이시죠? 왜냐하면 아직 꽃이 안 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먹는 브로콜리는 바로 꽃이란 얘기죠. 브로콜리가 자라면 이렇게 수많은 꽃봉오리가 올라오는데요. 이 꽃봉오리들을 잘라 판매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브로콜리를 확대해보면 이렇게 작은 꽃봉오리들이 모여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꽃을 수확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계속 자라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웁니다. 즉 우리는 아직 피지도 않는 꽃봉오리를 생으로도 먹고 데쳐서도 먹고 초장에 찍어서도 먹었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건
브로콜리가 겨자로부터 육종됐다는 사실인데요. 꽃과 줄기가 큰 개체들만 집중적으로 육종한 게 바로 브로콜리죠. 그리고 잎을 집중적으로 키워 만든 건 케일, 꽃송이를 집중적으로 키워 만든 건 콜리플라워. 이런 식으로 줄기는 콜라비, 끝눈은 양배추, 잎눈은 방울 양배추까지 이 식물들은 모두 겨자의 특정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육종해서 탄생한 식물들입니다. 과학의 시선으로 본 파인애플, 호두, 브로콜리. 사실은 이런 지식들은 둘째치고 맛있고 건강에 좋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녀석들 많이 먹고 건강해집시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